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종태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챕터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은 말로서 하는 의사소통과 문서로 하는 의사소통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첫 번째 문서 의사소통, 문서적 의사소통과 하나는 언어적 의사소통,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언어적 의사소통. 예, 언어적 의사소통. 그 글자 그대로 문서적 의사소통은 문서를 작성하고 또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언어적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에는 상대방과 대화나 문서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는 크게 문서적 의사소통과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의사소통 능력에는 하위 능력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나둘씩 이해하시고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습득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자, 문서적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문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막 복잡한 문서 또는 막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이렇게 막 컴플렉스 어울려 있는 이런 것도 이해하겠죠. 문서적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이해 능력. 또 하나는 직접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문서 작성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에는 5가지 하위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이라는 거죠. 자, 언어적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경청이라고 해요. 경청, 액티브 리스닝, 경청 능력. 자, 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자기 생각을 논리적이고 또 설득력이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사표현 능력, 의사표현 능력. 표현 능력. 그죠? 자,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애국어로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국어 구사 능력. 그죠? 애국어, 구사 능력. 자, 다시 정리합시다. 의사소통 능력에는, 크게 보면 문서적 의사소통. 그를 통해 가지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서적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 또, 언어적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듣는 경청 스킬과 또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는 의사 표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또 이제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 간단한 외국어로서 듣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소통 능력에는요. 의사소통 능력에는 하위 능력이 5개가 있다. 그래서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의사 표현 능력, 애국어 능력.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둘씩 숙지하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볼 때 어떤 포인트에서 시험이 출제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하위 능력에 대해서 하나 둘씩 좀 주요한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 문서 이해 능력이죠. 문서 이해 능력. 많은 이제 그 공기업에서 기출 문제가 나올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복잡한 이제 지문을 주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제목을 선정하라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 핵심 키워드를 잡고 또 제목을 선정하는 문제. 또 최근에는 일부 기업들이요, 지문 안에서 좀 이렇게 맞춤법에 안 맞는 단어를 써놓고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이 문서 이해 능력은요. 문서 이해 능력은 복잡한 문서나 아주 뭐 데디케이트하게 막 이렇게 얽혀져 있는 그 문서를 주고요. 여기서 키워드를 잡으라는 문제 또는 제목을 선정하라는 문제 또는 가로 넣기 하는 문제 또는 맞춤법에 어긋나는 글을 찾아내라는 문제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서 이해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책을 많이 읽으시고 또 신문에서 사설 같은 거를 많이 읽는 방법이 핵심적인 이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문서 이해 능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죠. 문서 작성 능력. 다 문서예요, 문서.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문서를 많이 써요.
그 보고서도 쓰게 되고 또 기획, 뭐 좋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문도 쓰게 되고 또 뭐 외부로 거래업체나 또는 뭐 구매업체나 또는 공공기관에다가 문서를 보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문서의 종류, 어떤 문서가 있는지. 자, 크게 공문서라고 그래가지고요, 공문서. 공문서는 글자 그대로 공공문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문서는 우리 회사가 회사의 명의로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거래업체라든지 또는 관공서나 또는 정부기관에 보내는 문서를 공문서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공문서니까 공공적인 성격의 문서니까 아주 행식을 갖춰야 되는 거죠. 또 작성 요건에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으면요, 현실적으로 그 외부로 많이 나갈 때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공문서다. 좀 쉬운 말로 하면요, 대외문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외문서, 외부로 나가는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얼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격과 어떤 양식과 체계를 다 갖추는 게 효과적이죠. 자, 두 번째는 내부 문서가 되겠죠. 내부 문서. 내부 문서는 부서 간의 문서, 또 뭐 큰 회사는 본부가 있고 또 지사가 있잖아요. 그죠? 본부가 지사 간의 문서, 이런 다양한 문서를 말하는데, 이제 여기는 다양한 게 있어요. 기획서. 새로운 제품을 기획해가지고 이걸 팔겠습니다. 이런 기획서도 있고요. 사내에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걸 시행하는 문서도 있고, 다양한 문서가 많아요. 기획, 글자 그대로, 기획서 또는 기안서라고 그래요. 기안서. 그죠?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고서. 뭐 출장을 갔다. 그럼 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보고서. 이런 다양한 문서도 있어요. 그죠? 뭐, 상품에 대한 또 안내서도 있고요. 또 뭐 출장 보고서 다양한 게 있는 거죠. 그죠? 또 설명서. 그죠? 설명서.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뭐 공기업이든 사기업 할 것 없이 문서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들을요, 글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이걸 언어적 의사소통 중에서 문서 작성 능력 중에서 문서 종류를 이해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올 때 가끔 공문서 예시를 하나 제시를 해놓고요. 이 공문서의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하는 거 나와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부 문서는 부서 간에 주고받거나 지사와 본사 간에 한 조직 안에서 주고받는 문서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도 될 수 있고요. 쓰는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상호 이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뭐 객식이 좀 떨어지더라도 실질이 중요한 거죠. 대신에 외부로 나간 문서는 회사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격한 어떤 양식, 뭐 절차 이런 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문서 작성 원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공문서, 내부 문서 안에서는 기획서, 보고서, 설명서 이런 것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서 작성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문서 작성 원칙. 자,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 원칙. 예. 문서 작성 원칙.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외부 문서나 공문서인 경우는 이 원칙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막 복잡하게 막 리듬듯이 막 2중, 3중의 언어를 써가면서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써야 돼요. 문서는 간결체로 써야 된다.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자, 뭐 너무 또 간결하게 쓰다 보면 압축해가지고요, 핵심이 또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상대방이 이게 문서로 의사소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돼요.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야 되는 거죠. 한자 쓰고 이러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운 용어로. 그래서 세 번째는 가능하면 한자는 약간 자제하는 게 더 맞겠죠. 또 네 번째는 문서는요, 긍정문을 쓰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실무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합격을 많이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업체가 가격이 우리하고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서에다가 가격이 너무 낮아서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부정으로 쓴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막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긍정으로 쓰는 이런 거죠. 만약에 기업체가 가격을 인상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겠습니다. 이게 긍정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서는 항상 긍정문으로 써야 돼요. 긍정문. 내용은 똑같아요. 본질은
거래를 안 하겠습니다. 이건 부정이죠. 이런 조건이 성사가 된다면 거래를 하겠습니다. 이게 긍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서는 긍정으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문서가 이제 한 페이지로 막 작성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 제목을 쓰는 게 중요하죠. 거래 요건 개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쓰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제목, 표제라고 그래요. 표제. 제목을 붙인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읽어가는데 보통 뭐 그 두 가지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핵심적인 내용을 앞에 쓰는 게 낫죠. 바쁜 시대에서 우선 핵심을 파악하고 부연된 설명을 읽을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먼저 쓴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문서의 종류에는 아까 공문서, 대외문서와 내부문서가 있죠. 그죠? 공문서인 경우에는 여기다 추가를 해가지고요. 엄격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공문서 쓸 때요. 1번 내용에요. 1번 해가지고 기기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게 행식적으로 막 써요. 근데 내부 문서 쓸 때는 이런 리던던시, 이런 그 수사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근데 이제 외부 문서 쓸 때는 그런 좀 일부 좀 의례의식에 들어가는 문구도 쓰는 게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에 끝나면, 하였습니다. 점 찍고 끝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서가 끝났구나. 이런 것도 외부 문서, 공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공문서인 경우는 여기에 부가해가지고요. 문장이 끝나면 끝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또, 의례의식적인 인사 문구도 들어가요. 기기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런 인사 문구. 그죠? 그러면 내부 문서에다가 기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우스운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문서 작성 원칙에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지금 먼저 설명드린 게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문서적 의사소통 능력에서 문서 이해 능력과 작성 능력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이론 부분 열심히 읽으시고요. 문제를 많이 푸시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간단한 핵심적인 요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적 의사소통은 끝났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은 끝났고 이제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웁시다. 자, 언어적 의사소통. 자, 언어적 의사소통은 말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하고 교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방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이걸 경청이라고 해요. 액티브 리스닝, 경청 능력.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할 때 내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딴 데를 보고 있어요. 또 막 핸드폰 이렇게 스마트폰 카톡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또 막 전화를 받고 있어요. 이러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하고 신뢰감이 안 생기거든요. 그죠? 중요한 거는 상대방한테 집중하고 상대방 말을 잘 듣는 게 경청이죠.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의 공감하는 걸 말해요. 공감. 상대방이 이야기 슬퍼하면 막 슬퍼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래요.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건 우리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타인의 말에 공감하는 능력 이게 경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 말에 집중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청을 못하는,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런 거를 막 스스로 인지하고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도 여러분들 다음 중 경청을 방해하는 행동은 뭔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경청과 관련해 가지고 꼭 시험 문제는 어느 기관인데 간에 한두 문제 나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대화가 막 나오고요. 상대방이 말을 했어요. 여기 공감적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상대방이 상사한테 막 직장에서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면 동료로서 그 야단 맞은 동료한테 공감을 해주잖아요. 상사한테 야단 맞아서 힘들지요. 이게 이제 공감하는 거, 경청 능력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이해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방이 말하는데 미리 앞으로 무슨 말 할지를 짐작을 해버려요. 그럼 안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짐작하기. 이런 거. 또 판단. 상대방이 말하는데 쟤는 잘못된 생각을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충고하면 안 되고 판단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말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할 때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답을 구상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행동하면 안 되고 10개 말을 했는데 5개밖에 안 듣고
5개는 날려버렸어요. 이렇게 걸러내기도 안 되고. 이런 이제 갱청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에서는 제일 기본이 상대방 말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상대방 말에 공감하는 능력, 이걸 경청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일 대인강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에 방해하는 요인, 뭐 걸러내기, 짐작하기, 다른 생각하기, 다른 행동하기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을 부여하고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언어적 의사소통은요. 이거는 상대방 말을 잘 듣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내 말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의사표현 능력. 자, 자기 스스로는 논리적으로 또는 뭐 잘 설명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 보면 또 그게 논리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회사 내에서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의사소통 능력이 또는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 듣는 사람들이요 무슨 내용 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또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그죠? 프레젠테이션 할 때 중요한 거는 자기 표현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또 듣는 사람과 시선을 맞추면서 이렇게 교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결국 논리적 표현, 그죠? 논리적 표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너무 말을 빨리 해서 안 되는 거죠. 막 소리를 막 크게 해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의 고저, 장단, 이제 말의 높이와 낮이, 그 다음에 길이와 짧게 하는 길이가 이게 장단,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 가지고요. 내 생각을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의사표현 능력. 이거는 어떻게 해야 쌓이겠습니까? 경청도 마찬가지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막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필요하면 뭐 친구나 동생을 뭐 이렇게 간중으로 놓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이제 정리하면 그러니까 의사소통, 그죠? 의사소통 능력에는 5가지의 하위 능력이 있는데 글로 사는 거는 문서적 의사소통이라고 했어요. 그게는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거는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인데, 거기는 듣는 거, 경청, 또는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거. 그죠?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죠. 애국어 구사 능력.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설명에서는 이 애국어 구사 능력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NCS 필기시험에서 애국어 구사 능력이 나온 적은 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뭐, 많은 애국어 중에서 뭐 간단히 전화 받는 그 멘트라든지 뭐, 만났을 때 인사하는 멘트 뭐 이런 정도는 그냥 아시고요. 이제 이거는 지금 뭐 짧은 시간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외국어를 준비하시는 게 효과적인 대응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의사소통 능력에는 외국어 구사 능력을 제외하고 4가지 하위 능력이 있다.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경청, 하나는 뭐죠? 의사표현 능력. 이거는 이제 훈련도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열심히 또 읽고 또 이해를 많이 하면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